이번 시간은 4주차 3교시로서 돈의 속성과 올바른 돈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심사임당이 나오는 5만원권 여러분들 굉장히 뿌듯하죠? 이거 어떻습니까? 아마 싫어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만원과 만약에 생수 1000원짜리 50병하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마 5만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믿는 종교가 뭐 기독교냐 불교냐 이슬람교냐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돈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종이 쪽지인 저 노란색 하나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모든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현재 지금 신자유주의, 야수적 자본주의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요즘 21사회에서는 돈의 위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막상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저는 돈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또 기회가 많은 우리 젊은 우리 원우님들에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돈을 잘 쓰는 법, 돈을 잘 버는 법, 돈을 잘 유지하는 법, 그래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돈은 우리가 삶과 돈에서 돈과 삶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수님의 강의에서 보니까 돈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보니까 돈은 삶을 지배하는 권세이며 인간을 유혹하는 유물이다. 그 다음에 돈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돈의 주인, 그러니까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돈에 부여한 의미와 가치가 적절한지 성찰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의 양면성에 관련된 제가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 씨는 6시에 일어나 파출부 일을 하러 나선다. 버스를 타면 20분이 걸리지 않는 길을 1시간 넘게 걷는다. 토 일요일을 빼면 한 달 수입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아침도 먹지 않는다. 하루 3만원을 벌어서 매일 부산저축은행에 적금을 부었다. 그런데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때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한 해에 몇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통장을 만든 거죠. 한겨레 20일에서 2011년 4월 29일 날 이렇게 파출부를 하면서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서 이자를 더 받으려고 부었다가 저축은행이 망해서 이렇게 파산돼서 문제가 됐던 고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이야기가 가슴이 먹먹하게 하죠. 그 돈은 내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3만원씩 벌어서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아침도 먹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 결국은 그 돈을 남의 입에 쳐넣은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결국은 내 인생을 종칠 수도 있는 거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이 사람은 꿈의 희망재단 김현종 이사장은 1993년 IT 회사를 창업해서 7,200억 원을 1999년에 손에 쥐어서 2007년도 30여 년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부와 장학사업 강의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원 없이 가져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은 삶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는 강연, 뭐 이런 기부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어떤 사람에서는 목숨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지탱하는 어떤 끈이 될 수도 있고, 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내가 생활하는 어떤 수단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또 이렇게 돈에서 초연한, 물론 이분은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에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의 주인보다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과 삶이 또 행복과 많이 연결된다고 하죠.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가장 행복도가 떨어졌다고, U자형으로 해서 나이가 들면서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렇게 UN 보고서나 이렇게 세계 어떤 행복지수에서 나타난 트렌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보면 되게 U자형 커브를 긋고 있는데, 저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게 U자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L자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행복과는 행복이 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은 7.2%만 하는데 덴마크는 47%에 해당되고, 행복은 돈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92%, 덴마크는 53%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부모의 덕으로 운 좋게 돈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부자에 대한 불만도 크고 또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도 큰, 결국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행복지수가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면서 노후의 어떤 빈곤율도 많아지고 또 노후의 어떤 자살률도 많아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에 어떤 종착지가 가장 안 좋은 것이 우리가 돈과 연관된 한국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후의 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의 5가지 속성이라는 제가 이 책을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약한 것을 정리를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이 돈의 5가지 속성에서 이 책은 우리가 김승우라는 우리가 이민 가정에서 글로벌 유식 기업의 회장이 되면서 성공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돈의 5가지 속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중력을 가진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큰 돈이 작은 돈을 이렇게 가지는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다.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돈은 인격제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돈은 결국은 잘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뤄주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고정 수입은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 수입보다는 한 달에 뭐 200억 원, 300억 원 꾸준히 버는 월급 성격의 어떤 고정 수입이 강하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보다는 고생해서 번 돈이 힘이 세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돈은 굉장히 소중히 다루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하는데 공금이나 세금 이런 것들도 소중히 다루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 책 돈의 속성이라는 김승우 씨가 쓴 책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속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유튜브에 돈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립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거라고 하는데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돈은 중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1억을 모으면 처음에 1억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적금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부어서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해서 1,000만 원을 모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면 5,000만 원을 모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력이 좀 더 줄어들고 이게 이제 8,000만 원 1억이 될 때까지는 처음에 1,000만 원을 모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게 돈이라는 게 어떤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힘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때는 1,000만 원에 모을 때의 힘보다는 훨씬 더 적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돈은 중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으면 이 돈이 1억이 돼서 만약에 내가 이제 10억으로 불리겠다. 우리가 뭐 노후자금 10억 만들게 하면은 결국은 처음에 1,000만 원에서 1억까지가 어렵지. 이 1억을 만들면 1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8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것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실질적으로 모으는 능력, 키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내가 돈을 처음에 얼마나 내가 큰 돈을 목돈을 만드느냐, 그 힘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의에서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마 수각이라고 이거 보셨을 겁니다. 이 수각의 크기가 얼마나 본인이 큰 크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물을 담는 양이 달라지듯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돈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처음부터 일단은 최소 1억 내지는 5억, 10억 이렇게 잡아놓고 먼저 1,000만 원부터 모아놓은 습관을 가지면 결국은 돈은 중력을 가져서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대부분 우리는 막 5억
뭐 만들기, 이런 뭐 1억 만들기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1억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는데 실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500이면 500, 1000만 원 이것을 스타트해서 이것을 먼저 달성해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1, 2, 3, 4, 5처럼 자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돈은 중력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돈은 인격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돈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여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도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노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흥주점 같은 낭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돈도 떠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도 자기를 소중히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잔돈 한 푼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돈이나 자기 돈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돈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모여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예를 들어서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쪽으로 모여놓으면 이 돈이 계속 불어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종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돈을 인격체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돈의 어떤 모이고 흩어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부자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고정수입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돈이더라도 결국은 고정수입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돈이라도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 100만 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은행에 16억을 넣는 돈과 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정수입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고정수입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직장인이 직장을 떠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일을 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떠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고생해서 번 돈은 힘이 세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동자로 해서 돈을 번 돈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름을 해서 번 돈의 힘은 당연히 노동을 해서 번 돈의 힘이 훨씬 세다.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통장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들어서 키운 이런 여러분들이 적립을 한 돈하고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돈하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성에서 번 돈이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면은 뭐 로또에 당첨됐는데 2년 만에 다시 뭐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도 아까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고생해서 번 돈은 우리가 아껴 쓰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심리적 회계처럼 돈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지만 내가 이렇게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확천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돈의 소중함을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남의 돈도 소중히 다루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내 아이하고 남의 아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똑같이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아이는 소중하고 남의 아이는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도 우리가 내 돈이나 남의 돈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돈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돈은 예를 들어서 함부로 쓰거나 공금이나 세금 같은 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돈을 잘 다루지 못한다. 우리가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내 돈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뭐 여기까지의 경진이 이르지 않았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분이 7가지 투자 원칙이라는 내용을 돈의 속성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모든 일을 멀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뭐 3년 안에 5억 만들기, 1억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뭐 투자 뭐 투기 약간 그런 걸로 갭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또 최근에 뭐 젊은이들이 주식 동학 운동, 동학개미 운동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데 이 사람의 경험에 하면 절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투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거나 아니면은 내가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몰빵 투자를 해서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려면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에 투자한다든지 어떤 뭐 환경에 어떤 저해되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공정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돈을 모으는 것은 투자를 해야만이 모은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서 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투자를 할 때 성급하게 투자 않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본인이 주도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이제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제 좋은 투자가 있을 때 대부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미 다른 데에 투자가 되어 있어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돈에 여유가 있고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은 이분들은 항상 현금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물건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유를 해서 바이앤홀더로서 성공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투자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충분히 투자에 여유를 있어야만이 결국은 시간으로서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쫓아가지 않는다. 남들이 몰빵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거나 이렇게 부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주식은 최소 5년 이상, 부동산은 10년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 어떤 걸 하더라도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지 3등 이하는 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도 아주 우량기업주,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부자의 이해로서 부자와 빈자, 뭐 이건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자와 빈자를 보면은 그게 인생관에서 보면 부자는 항상 성공을 꿈꾸고 빈자는 그때그때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부자는 미래나 경험 중심인데 빈자는 당장 현재, 그 다음에 소유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자는 항상 투자를 하지만 빈자는 소비를 먼저 생각하고, 부자는 항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데, 빈자는 자기 몸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부자는 또 투자할 때 잃지 않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금 손실입니다. 그런데 빈자는 대박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는 지금까지 아마 빈자 쪽에 가까우지 않았나 생각. 자, 그래서 이제 부자의 욕구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의 욕구를 보면은 일반인들은 바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메슬로의 5대 욕구로 보면은 이런 그 생리적 욕구부터 자기 싫은 욕구까지 있다면, 부자들의 욕구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을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마켓시어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부유층을 공략하려면 부유층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자를 공략하면 부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려면 내가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부자가 가져야 할 5가지의 돈의 능력을 김승우 씨가 돈의 속성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능력이 바로 이렇게 투자 실력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재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결국 버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위를 갖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치를 늘리고 또 자격증을 갖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버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과정을 쌓아서 본인의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본인이 전문가로서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버는 능력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버는 능력이 많겠죠. 아무래도 오래 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버는 능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아무리 버는 능력이 뛰어나도
모으는 능력이 없으면 어렵다. 모으는 능력은 재테크 실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종잣돈을 잘 모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모아서 1억을 만들고 중력에 해서 그걸 키우는 능력. 그래서 수입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키울 수 있는 중력 돌리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풍차 돌리기처럼 우리가 눈 굴리기처럼 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돈을 불리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돈을 불리는 능력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돈에 모으기는 모았는데 이걸 불리는 것은 뭔가 어떤 투자의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의 어떤 관점, 어떤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리는 능력도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돈 쓰는 능력.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또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 그래서 돈을 쓸 때 우리가 내가 욕구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필요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남는 돈은 우리가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보다 이분은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또 좋은 곳에 쓰면 그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데, 저는 뭐 기부 같은 걸 많이 못하고 있고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 중에 뭐죠? 진우션의 그 션 같은 경우 보면은 배우자하고 굉장히 많은 뭔가 기부를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결국은 돈은 잘 쓰면은 다시 또 돈이 인격지기 때문에 좋은 돈을 몰고 오는데, 이것도 일리 있는 어떤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또 부자들에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요즘 같은 때는 유지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젊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부를 이끌지 못하는 것이 되게 이걸 유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잘 이렇게 땄다가 나중에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이걸 유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만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실적으로 부자는 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버는 것도 뻔하지만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키우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돈 하면은 버는 능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불리는 능력, 이런 쪽에 생각했는데, 돈은 이렇게 5가지 능력을 골고루 갖췄을 때 진정한 부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 자, 그러면 이제 돈과 인간의 4가지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자 자격과 자산 규모로 봤을 때, 부자 자격도 없고 앞에 있는 5가지 어떤 속성, 내가 능력도 안 가지고 있고 자산 규모도 없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빈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자 자격은 없는데 자산 규모가 큰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은 부자 자격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망하는 불행한 부자가 될 것이고, 부자 자격은 큰데 자산 규모는 적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그러니까 최소한 부자 자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빈자가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부자 자격도 크고 자산 규모도 큰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분들 현재는 행복한 빈자와 행복한 부자 사이에서 행복한 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부자 자격 능력을 키우고 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자 소질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느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 20가지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서, 만약에 17개 이상이면은 충분히 부자랍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6개이면은 부자의 소질을 보유하고 있고, 5개, 9개면 부자 연구가 필요하고, 5개면은 부자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 되는 습관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수익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돈이 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을 쓰는,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술 먹고 예를 들어서 노는 이런 비용적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그런 걸 하더라도 반드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의 대다수가 TV를 보지 않고 책을 보는 시간을 들린다. 그래서 요즘 거실에 TV를 없애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또 부자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자들은 보면은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심리적 회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당장 돈이 안 나기 때문에 현금을 쓸 때보다는 과감하게 지출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현금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충분히 어떤 욕구적 소비를
제하고 쓰는 어떤 절제가 되겠죠. 네 번째는 항상 물건을 살 때도 3번 이상 고민하고 구매하라. 5번째는 절약을 습관하라. 그래서 이런 습관 한번 가져보시죠.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은 제가 작년에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부자와 결혼하는 것,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로또 1등 당첨되는 것, 그 다음에 투자에 성공하는 것, 절약하는 건데, 제가 볼 때 1번에서 4번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그나마 1번에서 4번보다는 나은 것이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절약하고, 그 다음에 작은 투자라도 성공해서 중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부자 되는 방법의 큰 부자가 아니라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도 다 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보험증권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여러분 잠자는 데 돈도 찾고, 금융상품 정보, 여러분들의 뭐 연금 정보 이런 것들, 신용 정보를 잘 조회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금융자산을 잘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주차 퀴즈, 전망이론과 거리가 먼 것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돈의 5가지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자 되는 습관 5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틀린 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안을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고, 정리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사람부자 김대식이 전한 그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에 보면은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판은 남이 써주는 속에서이며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 평판은 결국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써주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남한테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평판이 좋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고, 평판이 나쁘면 나에게 나쁜 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김대식 교수는 전화번호부가 4만 개고 하루에 받는 전화만 약 350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관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특히 나이가 들면은 관계의 필요성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우리가 행동경제학과 올바른 돈 사용법이라는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돈도 또 아주 또 여러분들이 잘 또 유지하고 벌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도 유지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관계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4주차 우리가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올바른 돈 사용법을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시프트와 시니어 금융시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